자, 분재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아씨 만무대입니다. 자, 이제 곧 설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올 한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만무대기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아프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분재침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컨텐츠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분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최대한 잘게 썰어서 소화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벤트를 했었어요. 짜보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개수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성향이 많이 조금 퇴색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분갈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겁나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차피 한 이벤트 말 그대로 발가벗고 주자라는 그 신념으로 제가 이렇게 짜보 2점을 직접 분갈이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나름대로 굉장히 핏을 잡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뭐 크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분갈이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벤트 짜보 판매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짜보 2점하고 합은 따로 간 대신에, 흙 따로 간 대신에 합쳐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짜보 2점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은품, 이 전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1월 31일까지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정성스럽게 분갈이해서 이쁜 아이들로 골고 건강한 아이들, 엽성 좋은 아이들로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분갈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분갈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분갈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샀다고 믿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명목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고 있는 좀 그 마음속의 상징 같아요. 마치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니콘을 보고 싶다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분재인이라면은 일생일목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나무 한 점 내 손으로, 또는 그런 나무를 한번 소유하고 싶다, 또는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분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일생일목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나무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목표였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용을 보거나 유니콘을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명목이라는 자체가 형상화된 게 아니라 내 이상형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좋은 나무를 갖고 싶다는 그런 일념으로 분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또는 초보 분재인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보는 명목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명목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명목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이 있는 나무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국가급 정말 아름다운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공신력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시스템들이 주변에 그 분재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들어서는 다 있어서 문화재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사람이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명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정익품성 같은 나무에는 벼슬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수도 국가 차원에서 건강 체크까지 다 하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다만 분재의 명목이라는 게 공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요. 그냥 정말 좋은 나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은 저게 명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없지만 그 이름이 없어도 그 명목에 버금갈 수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를 한 점 내가
소장을 하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게 분재인의 꿈입니다. 저도 예전에 분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꿈을 안 꿔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연에서 옵니다. 자연에서 나무가 와서 그 나무를 우리가 분재에 몇 년에 걸쳐서 화분에 얹히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20년간 만들고 화분 생활 오래 해서 정말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었을 때 1000개에 하나, 1000개에 2개 막 그 정도의 극악의 확률로 우리가 말하는 명목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배를 많이 받는 게 자연에서 어떠한 컨디션으로 나무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오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정적인 문제. 명목은 이미 자연에서 올 때 70% 이상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기본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 틀이 좋을수록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또는 분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목을 과연 그러면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명목을 소재를 처음에 만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자,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완성도가 극에 달아 나옵니다. 그런 나무를 만들기에 최초의 단계를 우리가 소재라는 단어를 써요. 소재는 분재랑 별개의 그 어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분재 이전의 단계, 즉 밭에서 줄기를 굵히거나 또는 뭐 가지를 굵히거나 그런 기초 단계, 거친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나무를 소재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막 건너와서 살지 모를지 그런 나무들도 우리가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재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명목이라는 극악의 확률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좋은 소재를 구할 수 있느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에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좋은 소재를 갖고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농사를 지면 5년 10년 만에 소재를 생산해내지만 자연은 몇백 년에 걸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깊은 예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목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밭소재나 사람이 만든 소재는 그러한 세월의 과정을 우리가 50년, 70년을 거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입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단계에서 입수했을 때 농사를 지은 나무랑 또는 자연의 나무랑 비교했을 때 스타트점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의 나무를 동경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자연의 나무, 앞으로 우리가 산에서 채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고가의 나무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조차도 지갑이 가벼워서 그런 나무 구하기가 어려운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재 초보분들께서 명목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가의 나무를 대가를 치른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 수종은 바로 짜잔, 석화입니다. 제가 왜 석화를 먼저 추천을 드리냐면은, 일단 이 석화가 편백나무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나온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짜부도 마찬가지, 이 짜부도 마찬가지고 이 석화에도 마찬가지고 편백나무류에서 나온 변이종의 일부예요. 제가 왜 변이종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연에 나가도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짜보, 뉴질랜드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뉴질랜드 해발 4000고지에서 짜부가 처음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백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어느 순간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해발 높은 곳에서 안 자라고 끙끙대고 있던 게 이 짜부라는 거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견된 게 짜보고, 뉴질랜드 돌아다녀 봤자 이 짜부를 구경을 자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변이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극악의 확률로 발견된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이 석화에도 자연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뭐 한 점 정도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니까 그들이 채취를 해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삽목하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석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어디가 근원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밭에서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석화에는 자연에서 비견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오로지 밭에서 비견된 나무들과 있기 때문에
석화애로 명목을 만들고 싶다, 밭에서 올라온 소재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나무들이 자연에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키운 나무랑 비빌 수가 없어요. 자연에 있는 나무들이 월등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는 사람들이 다 삽목을 해가지고 뽑아내기 때문에, 짜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뽑아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실력만으로 얼마든지 좋은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에 대한 선택, 좋고 안 좋고의 선택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른, 이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결정되어 있는 다른 소재보다 이 수저는 만민이 평등한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행하실 거면 초보 분재인들이 나는 정말 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질 거야 하고 싶으면은 이 석화애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석화애를 취미분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석화애를 좋은 것을 하나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한번 꼭 만져보고 싶은 아이여가지고 제가 열심히 만졌어요. 만지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8시간이 훅 지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석화애가 과연 좋아졌느냐? 물론 제 눈에는 좋아졌는데, 저희는 프로기 때문에 8시간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산술치가 나와야 돼요. 나무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의 작업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수장이다 보니까, 뭐 향나무나 소나무 같이 철사를 걸어서 갑자기 한 방에 이쁘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요구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프로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마추어들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 속에서 힐링을 하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낚시도 마찬가지고, 내 돈을 스pen드 하면서 거기에 뭔가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일련의 핵인데,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분재를 하면서 나무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pen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투자가 아니라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은 석화애를 만지게 되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면은 프로들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돈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즉 프로는 할 수 없는데 아마추어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석화애라는 거죠. 석화애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주 세심하게 만져줘야 되는 수정이에요. 뭔가 엄청난 기술력, 프로만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기술만 배우면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기술을 몇 년에 걸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나는 쉽게 시간 더 투자하면서 할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석화애만큼 완벽하게 만져 떨어지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면은 아마 좋은 나무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프로들이 대부분 만지지 않는 수종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프로를 능가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수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 취미인분들, 처음 시작하거나 나만의 명목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석화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간목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직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자로 쓴 나무인데, 자연의 60, 70% 이상 되는 나무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나무를 명목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손을 꼽아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잘생긴 나무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그냥 일자나무예요. 일자나무는 다 직간목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 일자로 된 나무를 우리가 직간목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과연 그러면 명목이라고 불리는 직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직간은 하나의 선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두 개의 면으로 봅니다. 즉 하나의 선으로 보면 일자인데 두 개의 면으로 보면은 정밀한 일자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롯데타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웅장하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멋있게 올라갔더라고요. 거의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자의 빈도율을 몇 프로로 맞추냐면 거의 뭐 99.9%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수백 미터 되는 건물이 중심이 맞지 않아서 위험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말 정밀하게 일자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과연 자연의 나무는 어떡할까요? 자연의 나무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실제로 자연의 삼나무들 이렇게 또는 편백나무들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거의 97%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직선으로 잘 자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롯데타워 같이 수고 35m짜리 우리 편백나무를 하나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1m 단위로 하나씩 얹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m 맨 밑에 놓이는 통은 제일 넓겠죠. 그 다음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좁고 그 위에 조금 더 좁고 조금 좁으면서 마지막 35m째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좁겠죠.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에서 가늘어지는지 알 수가 없게 미세하게 조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들도 바람에 피해서 태풍을 피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자연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정말 경의를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그 숲들 같은 데 가가지고 편백나무나 그런 나무들 보면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자연의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직감목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감목을 갖고 오는데, 나무가 굵거나 큰 나무들은 이미 삐뚤어져 있어서 우리가 철사 작업을 해도 일자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자로 설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뭐 2년생, 3년생 어린 나무들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일자가 단순히 두 면만 정확하게 맞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돌렸을 때도 사방 어느 곳에서 360도로 봤을 때도 일자를 만들었을 때 정말 좋은 나무가 되겠죠.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키우다 보면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그 밸런스가 더 좋아지면서 지금보다 더 반듯한 나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자란 나무들은 자기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 가지고 직관을 만들지만은 이런 화분에서 사는 애들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나무를 1000개를 놔두고 철사를 안 걸고 1000개를 놔두고 나서 나중에 3년 5년 후에 봤을 때 정말 애보다 뛰어난 직감목이 있냐 찾아보면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위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화분 안에서 조정이 안 된 나무들은 자기 스스로 일자로 갈무리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 꼼꼼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보면서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나중에 4년차 5년차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반듯하게 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지금 가지들이 많이 전개가 됐는데 이 나무들이 같이 살면서 햇빛이 안 보는 부분들은 아래쪽은 가지가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린 나무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살려놨고요. 이 나무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지 수가 줄어들면서 하단의 가지들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나무의 생리에 따라서 어린 나무를 갖고 늙은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나무가 커짐에 따라서 그 형상을 맞춰가는 것도 즐거움의 대양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저렴한 소재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만져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2년 3년 후에면 제 생각대로라면 정말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술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많은 수종을 만들어 봤고 많은 수영을 만들어 봤지만 이 직감목 같이 간단하면서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나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역으로요. 그게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노력하면은 이런 나무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저기 심는 것까지는 따라할 수 있겠는데 이 가지 이렇게 뻗치고 만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변에 시민분들이나 동호회 그런 데 가시면은요, 석화에 잘하시는 분들 한두 분씩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거나 좀 여쭤보시면은 이 석화에 만들기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는 저희 올 6월 달에 또 신입 개강을 하는데, 교육 개강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리큘럼 안에 이 석화의 키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석화에 대해서, 직감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수종 하나, 수영 하나. 여러분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수영이나 수종도 많이 다룰 예정인데, 오늘 직감목,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직감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공들여서 만들어도
직관목, 명목 하나 만나기 어렵다,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직관목은 너무 쉽고 이지한 수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수종이다. 거기다가 석하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영역 안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나무 하나 키우시면은 만무득 때문에 명목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풍요로운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석하에 좀 약간 딱딱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취미인 여러분께서 하기에 가장 좋은 수종인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